안녕하세요. 별의별 교육연구소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 별의별 교육연구소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학교 현장에는 벌써 2010년대생 학생들이 왔거든요. 근데 학교 현장에 90년생이 온다. 왜 이 책을 저희가 선택했나요? 우선은 교육의 3주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선생님들이 벌써 이렇게 90년대 선생님들 오고 계십니다. 그분 선생님들도 90년생이 오지만 사실은 학부모님들도 90년생이 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사실 조금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90년생이 아니기 때문에 X세대고 밀레니얼 세대고 그리고 이제 90년생을 이제 맞이하는 학교에서 90년대생 선생님들이 학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꿔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긍정적인 부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 이 책을 펴면 기성세대들은 흔히 이제 꼰대라고 불린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성쌤은 학교에서 꼰대처럼 본 적 있습니까? 이게 꼰대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꼰대는 자기가 꼰대인 줄 모른다. 제가 부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후배님 중에서는 아마 저를 꼰대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측면에서 약간 변호를 하자면 저는 제가 낀 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낀 세대. 저는 선배님들이 시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학교가 항상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이렇게 90년대 선생님들 보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학교에 대한 의견도 개진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 하면 이렇게 의견 개진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같은 세대나 우리 윗세대에서는 혹시 불편함으로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네, 대성쌤이 항상 너무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해 주시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꼰대가 아닐까. 뭐냐면 대성쌤은 이제 항상 후배들을 만나면 너무 친절하고 따뜻해요. 후배들도 참 좋아하죠. 그리고 나서 단점, 말이 너무 길어요.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후배들이 경직된 자세로 들으면서 점점 조금씩 부담스러워하지 않나. 이게 바로 꼰대의 특징. 말이 많다. 그리고 이제 대성쌤만 지적하면 안 되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반성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부장으로 있을 때, 특히 이제 교무부장으로 있을 때 후배들한테 너무 지시적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90년대생 선생님들이 아직은 좀 미성숙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교사인 동등한 교사로서 존중하고 대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대성쌤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 학교 생활하면서 많이 눈치를 본 것 같아요. 선배님들, 교장 선생님 눈치 보고 그랬는데 후배들은 이렇게 자기 의견을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개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한편으로 속 시원하다. 그리고 내가 저거 좀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했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에 이런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워크숍이나 교육과정이든 그런 거 할 때 사실은 내가 내 의견을 말해서 그게 학교에 반영이 되면 이렇게 성취감도 있고 자기가 좀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참여하는 경향이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90년대생들이 이렇게 학교에 와서 목소리를 내고 또 거꾸로 그거를 우리 같은 중견교사들이 보고 이렇게 배울 수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성쌤은 항상 이제 정답을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후배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시행착오로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대성쌤이 말씀해 주신 게 벌써 이제 90년대생이 갖고 있는 솔직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게 90년생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솔직하다. 본인들의 주장이 이제 명확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대요. 예전에 그 바빌로니아 시대인가요? 그 시대부터 이제 거기에 이제 적혀 있던 게 요즘 애들 버릇없다 라는 얘기인데, 그건 이제 항상 세대들이 볼 때는 이제 우리 후세대들이 너무 솔직하고 미성숙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솔직함이 저는 이제 강점이라는 말,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굉장히 솔직합니다. 제가 이제 실습 보장을 할 때 이제 실습을 하러 온 교생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부장님, 선생님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실습 나오기 싫었는데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철렁. 근데 다행히도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어떤 것을 배웠는지를 잘 얘기해 줍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대성 쌤이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사실은 마음속에 이제 느낌들을 솔직하지 못했거든요. 그 뭐냐면 이제 업무 분장할 때 교감 선생님, 대성 쌤 어떤 업무 맡고 싶어요? 그러면 맡겨만 주십시오. 저한테 맡겨주시면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간의 진돗개 느낌? 예스맨으로 생활했는데 요즘 이제 친구들은 어땠어? 그러면 솔직히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처음에는 참 부담스러웠지만 어느 순간에 참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어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 못했는데 여기 후배 선생님들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조직의 새로운 개선, 새로운 변화를 이제 촉진시키는 어떤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책에서도 이 90년대생이 특별하다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 90년대생들이 지금 현 시대의 변화에 이렇게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런 게 그들의 뭐 문제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특성으로 봐야 된다. 그 학교 현장에서도 좀 과거랑 달라진 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승진 체계도 예전처럼 그냥 열심히만 하면 승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이 좀 좁아졌다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로 뭐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완전히 다른 과거의 선생님을 무조건 이렇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해서 권위의 대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90년대생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의견 개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그거를 수용하고 또 학교에 다시 전달하는 그런 게 또 적극적이세요. 그때 이런 게 근데 학교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의견들을 과연 수용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옆반 신규 선생님이 막 우비를 입고 학생들하고 막 물총 싸움을 하는 걸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우리 학교에서는 그걸 다 허용을 해주셨고, 정말 아이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업적인 효과도 있고 선생님들과 유대감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학교가 근데 이런 90년대 선생님, 90년대 학부모가 오면 그거를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 뭐냐면 옆반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우비를 입고 물총을 갖고 나갔을 때 옆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실은 우리 90년대생 선생님들의 특징이 아까 말씀 주신 솔직함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개성들을 어쩌면 잘 표출하시거든요. 그 개성들이 어쩔 때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대성 선생님이 이제 아까 우비 쓰고 이제 물총 쏘는 선생님 얘기도 했지만 저는 어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하고 뮤지컬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선생님은 일과 시간에는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하시지만 이제 퇴근 후에는 뮤지컬 배우로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야가 있고 잘하는 분야를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게 학생들한테 굉장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사실은 그런 선생님들은 좀 상상하기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대성쌤은 주변에서 어떤 독특한 개성을 가진 선생님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학교에는 뭐 5, 60대, 40대, 30대, 20대 선생님들이 계신데 요 90년대생 선생님들만 그런 독특한 개성이 있다기보다는 다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다 여러 가지 빛나는 재능이 있으신데 이걸 표출하고 오픈하는 거는 90년대 선생님들이 확실히 적극적이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제 선배님들 중에서도 너무나 훌륭하시고 이렇게 뛰어난 재능이 많으셔요. 뭐 실제로 가수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연극 배우로 활동하시는 선생님, 뭐 다양한 영상을 만든다거나 제 동료 저랑 같은 나이 또래에서 춤추고 브레이크 댄스 치던 친구도 지금 선생님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이들하고 재밌는 이런 체조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90년대생이 오면서 근데 이게 학교에 이런 교사들의 개성이 좀 드러내는 문화, 그리고 그걸 존중해주는 문화, 그리고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90년대생이 갖고 있는 솔직함이나 다양한 개성들이 학교 현장을 이제 변화를
촉진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좀 궁금한데 대성 쌤은 뭘 잘하시나요? 그러면? 예, 저는 근데 글쎄요, 이렇게 특별한 재능은 없고 단지 이제 아이들한테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수업을 보면 아이들이 정말로 뭐 이게 3학년이든 4학년이든 뭐 저도 뮤지컬 수업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망가져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바닥에 누워서 막 이렇게 연기도 하고 그리고 실수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좀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 내주는 그게 저의 가장 특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성 쌤이 계속 이제 항상 이제 정답을 찾아주시려고 노력을 해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이제 왜 갑자기 이런 돌발적인 질문을 했냐면 사실은 저는 그래요. 대성 쌤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고 나의 장점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 기성세대, X세대 이전 선생님들은 사실은 겸손의 미학을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잘하는 게 있고 특기가 있고 관심 분야가 있지만 그걸 내세우기보다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기를 원하는 이제 표출되는 경우가 있었고 요즘 90년대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어떠한 장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어떤 학교에 바람직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장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바로 선배 선생님들과 또 90년대생 이후에 2000년대 선생님들이 오신다라면 그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지속 가능한 학교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90년대생 학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가장 최근에 만났던 이제 학부모님들 보면 의견 개진을 그러니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이런 활동했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하면서 막 장문의 메시지도 받았고 또 조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오해가 있었을 때는 또 장문에 또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요즘 현장에서는 민원이 많다. 선생님들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거꾸로 그거를 이렇게 자꾸 공개하고 소통하니까 거꾸로 민원이 적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수용하냐는 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90년대생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소통에 대한 욕구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전처럼 선생님을 어려워하고 선생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사실은 그런 질문에 있어서 이제 대성 선생님처럼 이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곤 하는데 사실은 이게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제안을 이제 하고 싶어요. 이제 90년대생 이제 학부모님들과 소통할 때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조금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90년대생 학부모님들이 어떤 그런 학교에 궁금하시고 알고자 하는 정보들을 이제 학교에서 좀 더 많이, 좀 더 자세히 또 좀 더 편리하게 안내해주는 창구를 마련하되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 예를 들면 뭐 8시 이후에는 그런 소통을 이제 서로 자제한다든가 그리고 학생 개인의 관점이 아닌 우리 반 친구들의 관점에서 좀 학부모님들이 봐주시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학기 초에 학급 세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학부모님들도 같이 모셔서 같이 이제 둥글게 이제 모여 앉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서로의 약속을 정한다라면 그 부분들은 훨씬 더 오해 없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성생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아까 클래스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말씀에 참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든 뭐 온라인이든 혹은 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가정통신문이나 뭐 알림장이든 자꾸 공개할수록 어머님들이 이제 더 안심도 되고 거꾸로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이 느끼는 그런 민원 같은 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 한글 문서를 이렇게 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미지로 저장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로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편지 쓰기를 했어요. 이게 어머님들도 이렇게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진솔하게
있었던 이야기를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든 이렇게 편지를 써서 하고 아이들한테도 편지를 써서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오시면 되게 처음 뵙거나 이렇게 어쩌다 한번 뵀는데도 저를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는 것도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승전 항상 아름다운 이야기로 해주시는데 저는 실질적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감정의 노동을 많이 하시는 자리예요.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 예전처럼 이제 꾸짖음보다는 격려를 해줘야 되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선생님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거에 이제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서로의 이제 레포 형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레포 형성이 된 이후에는 이제 대성쌤이 말한 것처럼 그런 실질적인 안내 창구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 대해서 사실은 아쉬운 부분을 이제 위험한 말이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저희가 90년생이 온다라는 이 이야기를 갖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한 30분을 찍었다가 저희가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찍는 거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게 뭐냐면 우리 90년대생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90년대생 부모님도 마찬가지이시고 그리고 그 이전 세대나 이후 세대의 교육 구성원도 마찬가지인데 학교라는 곳이 조금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90년대생의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이 가진 장점을 학교에 하나가 융합될 수 있도록 교직원 회의 문화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90년대생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굉장히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사실은 학교의 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학교 설명회나 그리고 이제 학급 설명회 때 학교에서 막 얘기하고 전달하기보다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드리고 함께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90년대생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환경이 좀 더 창의적으로 그리고 좀 더 허용적으로 그리고 좀 더 협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대성쌤. 오늘 제가 할 거 다 벌써 말씀하셔서 근데 사실은 제가 말할 게 사실 별로 없는데 이게 근데 학교 문화라는 게 있고 근데 이런 게 이제 많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데 지금 그 변곡점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SNS가 발달하고 우리도 이렇게 유튜브 찍잖아요. 이렇게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학교 문화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돼야 되고 여기서 학부모 단체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소통 창구. 근데 선생님들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많이 스트레스 받으셔요. 늦은 시간. 그런 건 사회적 합의나 학교 공동체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어머님들 불만이 이렇게 학교에 이런 만족도 조사하고 나서 피드백이 좀 부족하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안내를 해서 학교라는 곳이 조금만 바뀌면 다 행복할 수도 있고 조금만 또 그냥 하면 또 다 힘들 수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께 이것도 되게 또 교과서적으로 말을 하는데 교과서.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이렇게 학교 문화가 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대성쌤하고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럴 이제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제 곧 만나시고 우리 후배들을 만날 텐데 말씀을 조금 이렇게 줄이시고 많이 들으실 준비가 되신 거죠? 이게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저희가 좋은 약속 90년대생과 소통하는 다짐을 하면서 꼰대를 탈출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